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 이 헌법재판소가 위장탈당 등은 꼼수이긴 하지만 위법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정확한 판결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검찰권 수사를 축소한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이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유효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건 유효하지 않다고 결정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 우리 지역의 민영배 의원이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꼼수 탈당이라는 비난도 들었는데요. 그 탈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심의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그건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앞에 본안은 유효하다. 그런데 그 탈당한 것은 그건 위법이다. 이게 두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의 원상복구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책임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검수완박이 아니고 검수원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수원복은 검찰 수사권을 원상으로 회복하겠다 이런 뜻이죠. 지난해 5월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그 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검찰이 6대 범죄 수사를 하게 됐는데 그걸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두 개로 줄인 거죠. 네. 그걸 축소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안은 축소됐는데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다른 공직자, 선거 범죄 등도 부패 범죄로 분류를 해가지고 수사를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직접 수사 범위를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넓힌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원상 복구했다 해서 검수원복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의 할 수 있는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를 한 것을 여기서 다시 원상복귀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한동훈 장관이 입장이 좀 난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검찰에서는 야당에서는 이게 검찰 수사권이 기본적으로 남용이 됐다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 탄압을 하고 정적 제거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범위를 좁히겠다라는 거고 반면에 장관은 내 재량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행령으로 이걸 더 넓혀서 해석하겠다, 네. 넓히겠다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법사위에서 그 헌재에서 위법하다고 판결을 했으니까 확인했으니까 원상 복구해야 된다라고 네. 했더니 헌재 결정도 수용하지 않고 네. 지금 우격다짐으로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아마 추가로 그걸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을 또 다시 발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대표의 검찰 수사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 대표 수사하고는 특별하게 이건 관련이 없습니다. 그 전에 검찰 수사권이 너무 남용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물론 위증죄 같은 것을 수사를 못하게 되니까 한동훈 장관은 어제 국감장에 다시 법사위원장에 나와가지고 그걸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따져 물었었죠. 네. 그런데 기존에 검찰이 사실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그걸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검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던 그런 수사들은 깡패 수사나 위증 수사나 이런 건 경찰이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요. 네. 그걸 검찰은 부패, 경제 최소화해서 수사를 하고 또 기소권도 분리를 하자 이런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민주당은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검수완박법에 따라서 여야는 정말 제각각 해석하고 버티고 더 어떻게든 권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일반 시민들은 지금 이제 법안이 이렇게 검찰
되면서 조금 재판이나 수사가 지연되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누가 수사하든지 잘못된 것들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에 기소를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는 큰 영향은 있지 않습니다.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네. 네. 또 위장 탈당한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 거취를 두고 복당을 할 것이냐,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냐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있거든요. 대표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민주당 원내에서는 당을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복당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이야기했듯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장 탈당하는 부분은 위법이다 이런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국민 복당을 하더라도 사과를 하고 유감 표명을 하고 복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견이 있죠. 근데 민주당 당규는 탈당한 자는 탈당하고 나서 1년 이내에는 복당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민영배 의원이 지난 4월 20일 날 탈당을 했거든요. 네. 아직 1년이 안 됐지만은 또 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1년이 안 되더라도 복당을 하기 때문에 당에서 결정을 하면은 언제든지 복당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또 한편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회 우리 지역의 송갑석 의원을 임명을 했고요. 전략회 위원장에는 한병도 의원 등을 임명을 했습니다. 비이재명계로 알려진 인물들이긴 하지만 실권인 사무총장은 유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 당직이 이제 친이재명계 일색으로 됐다는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 이걸 좀 탕평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비이재명계로 많이 개편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지명직 최고위원회 송갑석 의원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의 한병도 전북 익산 출신이죠. 네. 이런 분들을 재배치를 했는데 내년 총선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임선숙 광주 지역의 최고위원이 사친성인의 자세로 사의를 표명한 그 자리에 호남목 지명직 최고위원회 우리 지역의 송갑석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송갑석 의원은 과감하고 용기 있게 쇄신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최고위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우리 지역 출신 의원이잖아요. 현재 지역구다 보니까 어떤 것을 역할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일부에서는 약간 그 비판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송갑석 의원이 지난번 전당대회 때 출마해가지고 네.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떨어진 사람을 다시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데 대해서 지역 민심에 역행한 인사다. 그냥 비이재명계 달래기 인사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 여론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새로 지명된 최고위원 송갑석 의원은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행보를 넘어서 다양한 지역 여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우리 지역의 현안들도 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번 인선 발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발표에 이어서 또 당원 80조 예외 적용 등으로 인한 반발을 가라앉히려는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가라앉히기에는 후폭풍이 조금 거센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 당규의 부정부패로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즉시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됐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있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당무위원회 표결로 결정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셀프 구제다, 당직을 정직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수습이 가능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는 우리 지역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뉴스본방에서도 다뤘었는데요. 오늘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귀국을 해서 광주를 찾아서 5.18 유가족분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사죄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항에서 체포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무산되긴 했지만 광주 방문에 대한 5.18 단체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까 우리 아나운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5.18 재단 원순석 이사장님과 네. 통화를 하면서 네. 그쪽에 기류를 여쭤봤거든요. 네, 뭐라고 그랬더니 말씀하시는가요? 5.18 재단과 공법 3단체는 가족의 그런 범죄, 할아버지 전두환의 범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려고 한다면은 그 유가족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기회를 마련을 해주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의견을 좁혔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사과는 충분히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선 이 손주가 마약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약간 정상적인 심신 상태가 아닌 걸로 보여서 네. 그걸 완전하게 온전한 상태에서 사과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전두환은 한마디 사과도 없었는데 그래도 최초로 노태우 대통령 아들 노재현 그분은 여러 차례 와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두환 일가의 최초의 사과일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5.18 재단과 공법 3단체는 의미를 좀 두고 있어 보였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체포가 된 만큼 마약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가 돼야 분위기가 정확하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던 이제 폭로도 멈추고 전우원 씨가 갑자기 심경을 변한 이유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마약 투여 등으로 심신이 굉장하게 불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폭로를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 관련된 동영상이나 자료들은 모두 내렸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폭로한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게시물들을 다 내렸다. 한국에 귀국해서 사과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물론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조금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로 보인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심경의 변화가 좀 여러 가지로 요동이 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네. 안정된 상태에서 광주에 와서 정식으로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전우원 씨의 폭로가 상당히 구체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잠잠하긴 합니다. 조금 더 강경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예정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되고 있고 경찰에서는 마약 수사대에서는 마약 관련된 사안만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추징금 문제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징을 하면은 가능하지만 현재 법규로는 추징금을 추징할 수가 없다. 네.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지역 민생 관련 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원희룡 장관이 광주시와 국토부는 원팀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갑작스럽게 광주에 뭔가 인심을 밝히고 러브콜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 지역도 좀 소외됐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소외된 지역에 애정과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도 많고요. 그리고 이번 원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 나주 지역에 폭설이 많이 내렸을 때 그걸 봉사활동으로 한 일주일씩 와 있을 정도로 네. 또 호남과 광주에 대해서 굉장하게 애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기정 시장하고 동년배거든요. 네. 또 국회의원도 3선을 같이 해서 그런지 그런 친분 관계도 작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방문해서 많은 지원을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복합 쇼핑몰 건립하는 데 지원하겠다라는 거고 구체적으로 광주천 변로를 4에서 6차선으로 확대를 한다. 그걸 예산이 결국은 필요한데 국토부 계획에 넣어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면 사업비 한 50%, 600억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되면은 우리 광주 도심의 교통망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미래차 국가산단은 참 반길 만한 일인 것 같긴 한데요. 그 외에 뭐 고층 호텔이라든지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조금 상업 개발에만 너무 치중된 게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합 쇼핑몰을 설립을 많은 분들이 이제 광주 시민들이 합의가 된 상태였는데요. 그 네. 큰 이유가
노잼 도시, 뭐 재미없는 광주 도시에서 좀 네네. 꿀잼 도시, 그렇죠. 그것도 바꾸겠다. 젊은 분들이 젊은 층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만들자 이런 거 하나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청년 일자리들도 좀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역동적인 스카이라인도 만들어서 그 모습을 좀 광주의 랜드마크로 만들자. 네. 근데 시민단체에서 염려하듯이 그럼 용적률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스카이라인만 조정을 하고 용적률은 좀 조정하자 이런 이제 방침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조망권에 대한 우려는 시원스럽게 답이 나오지 않고 또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개발에 대한 현안도 그렇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불통 행정이 서서히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주시죠. 강기정 시장 불통 행정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최근에 강기정 시장이 부족한 소통은 채워나가겠다. 그리고 그렇지만 혁신적인 사업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천명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취임 1년 안에 좀 획기적인 사업을 많이 시작을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많은 구상들이 돼 있는데 그 구상을 강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사전에 의회나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이런 데에 사전 좀 설명이 부족해서 불통행정에 대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존에 구상했던 생각을 추진력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좀 소통 부족 이런 얘기들 지적을 받게 되는데 또 밀어붙이기 행태로도 보이는데 일도 잘하고 소통도 잘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국민이 이해를 못하면은 조금 기다리라. 반보 앞으로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시민의 손을 잡고 과단성 있는 그런 업무 추진. 이것도 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사항들이 이제 전남연구원 분리, 지산IC 뭐 폐쇄에 대한 결정도 그렇고요. 비엔날레 홍보도 그렇고 시민들과 얼마나 공감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산 IC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굉장히 위험한 설계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77억이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예산이 아깝다고 그걸 방치했다가 인명사고가 나면은 그건 걷잡을 수 없다. 네. 이런 이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인수위 때 그건 이제 폐쇄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뒤에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민들은 아니 용역하기 전에 방향을 다 정해놓고 용역하는 것은 그건 세금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또 뭐 광주 전남 연구원 분리 문제들도 그리고 뭐 산하기관 단체 24개를 20개로 통폐합하는 문제 그렇죠. 이런 방향들을 먼저 방향을 정해놓고 발표해놓고 그 뒤에 용역을 하게 되니까 선우가 바뀐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장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일에 욕심은 넘치고 이게 강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빨리 1년 내에 이걸 만들어 놔야 3년, 4년 차에 성과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조금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통행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급하더라도 사전에 협의하고 먼저 알려주고 이렇게 일과 소통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추진하는 정책에도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역 정치 이슈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정치 이야기 쉽게 나누어 봤습니다. 더현 정치랩의 김명진 대표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